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영어 학습의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영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영어 공부 시간이면서도 중국어를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갑자기 중국어가 무슨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그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국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어 강의를 듣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5차원 영어 학습법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전제는 이 5차원 영어 학습법이 단순히 영어를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배운 모든 방법은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1대 원리, 5서 원칙, 그리고 발성구조 훈련이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 이외에 러시아어가 되건 일본어가 되건 중국어가 되건 다 적용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인가를 오늘 한번 같이 증명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조금 이따 제가 초대할 건데요. 우리 한동대학교에 우리 중국어를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을 제가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강의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잘 설명을 해 주실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배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언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익숙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언어는 한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턴을 저는 일대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가장 큰 원리라는 거죠. 그 일대 원리에 영어의 일대 원리가 있습니다. 영어의 일대 원리는 영어는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요. 이 뒤에 궁금한 말을 쓰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말의 가장 처음이 뭐냐면 who하고 what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나는 주었다 책을 그렇게 안 얘기하고 나는 주었다 그에게 책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왜 그랬는가 하면 언제 어떻게 이런 궁금한 말들을 쓰게 된다는 것이 영어의 일대 원리예요. 그런데요, 한국말의 일대 원리가 있어요. 한국말도 한 가지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의 패턴은 영어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주어 얘기한 다음에 영어에서 맨 처음 얘기하는 동사가 한국말에서는 맨 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what이 그 다음 뒤쪽으로 가는 겁니다. who, what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 why, when, how가 맨 앞으로 와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은 주어 얘기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결론을 내고 변두리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주어 얘기하고 변두리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언어들이 이태리어는 이쪽 계통이에요. 중국, 예를 들어서 몽골어는 한국말 계통이에요. 일본말도 한국말 계통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어나 몽골어를 아주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중국어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좀 관심을 갖고 볼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언어가 영어하고 한국말이 굉장히 극단에 가 있는데 중국어는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따 좀 자세히 우리 교수님한테 더 여러분들이 듣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기본적인 컨셉은 이거예요. 개념은 주어가 있은 다음에 영어처럼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what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영어하고 똑같잖아요. 주어, 동사, who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where, why, when, how가 이 뒤에 있는데 중국어는 어디 있냐면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where, why, when, how가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국말과 영어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중국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를 얘기하고
변두리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고 그리고 또 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약간 변두리 얘기를 또 한다니까요. 네, 이렇게 그 중국어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일대 원리의 구조들을 우리가 익히고 여기에 여러분들 또 오소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오소 원칙이 각 언어마다 독특한 오소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봄으로써 실제로 여태까지 배운 5차원 영어 학습법이 5차원 영어를 배우는 데만 이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일대 원리에 의한 이런 그 세 가지 비교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몇 가지 비교만 이왕 이제 언어를 비교해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한국 사람들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안 배우고 모르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없는 단어가 있을 때는 만들어 쓴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가다 그러면요. 한국말로 가다요. 근데 영어로는 go라고요. 그런데 가는 것을 그럼 어떡하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어떡하냐면요. 그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가는 것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변화시킬 때 어디다 붙였어요? 앞에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가다를요. 가는 것, 갈 것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 어디를 변화시킬 거예요? 뒤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어떤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영어 계통 사람들은 어느 쪽을 변화시켜요? 앞을 변화시키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쪽을 변화시켜요? 뒤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좀 다른 그 변화를 갖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가게에 그러잖아요. 가게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가게라는 데다가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애를 붙여요.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토리라는 가게에다가 앞에다가 뭐를 붙냐면요. to라는 가게로 뭐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뒤에다 붙이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디다 붙여요? 앞에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몇 가지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어떤 언어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언어는 한 가지 패턴에 5가지 부품에 조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차이는 뭐냐면요. 순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가 사실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순서만 잘 생각하면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순서의 차이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그냥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고 중국어 배울 때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활용해서 우리 언어를 잘 안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은 어떤 언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로 중국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지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영어 학습 시간이긴 하지만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한번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대학교에 계신 우리 민성아 교수님을 모셔서 우리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좋으시겠죠? 네. 네, 그럼 제가 우리 민성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 교수님은 제가 그 96년부터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민 교수님은 북경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셨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우리 민 교수님 특별히 중국어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그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중국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대 원리 5소 원칙에 의해서 아주 쉽게 중국어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원리들을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 교수님한테 그런 좋은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민 교수님. 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중국어를 이렇게 같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국어가 정말 쉽구나 그런 것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중국어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중국어 좀 홍콩 영화라든지 주윤발 뭐 그쵸? 장만호 막 그런 분들이 하시는 중국어 들어보셨죠? 네. 아시는 중국어 혹시 뭐가 있으세요? 니하오마 그런 거 있죠? 쎄쎄도 있고요, 그렇죠? 예. 우리 중국어가 거의 50%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좀 뭔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사람 뭐 좋아해 짜장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들 나누잖아요. 근데 원 박사님이 강의하신 것과 같이 중국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순서가 저희들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달라요. 조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중국어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우리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니하오마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쎄쎄도 있고 그렇죠? 이거 중국어 아니에요. 이거 한국어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뭐가 있죠? 워, 아이, 니 이런 거 아세요? I love you를 중국어로 와인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중국어들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띵호화라든지 뭐 예, 그다음에 뭐 쎄쎄라든지 뭐 이런 말 많이 하셨는데 발음하고 순서가 조금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순서부터 같이 한번 배워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중국어의 그 일대 원리라는 것과 오소 원칙 그 다음에 중국어의 발성 구조. 일대 원리하고 오소 원칙은 그 원 박사님의 강의와 같이 이거를 우리가 사고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중국인들은 그 완전히 영어하고도 그러니까 영어하고 좀 다르고 한국어하고 좀 다르다고 들었죠? 우리 어떻게 배웠죠?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와인이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사랑해 너를이에요. 거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후가 나오고 또 왓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미국식 사고 구조예요. 근데 우리 중국 사람도 우리하고 참 친근감을 주는 게 나는 오늘 한동대학교에서 먹었어 밥을 할 때에 이런 부사어들이 한국 우리하고 똑같이 동사 앞에 와요. 근데 아무렇게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순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when이 오고 그 다음에 장소를 가리키는 where이 오고 그 다음에 왜라는 이유를 가리키는 why가 오고 그 다음에 how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데는 너무 이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좀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동사 전까지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온 거 있잖아요. 너를 사랑해 그거를 사랑해 너를 그 다음에 밥 먹었어 그거를 먹었어 밥하고 그거만 바꿔주시면 중국어는 배우는데 굉장히 시간도 더 빨리 배우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영어 배우기보다는 좀 중국어 배우기가 이 순서를 통해서 더 쉬운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예문을 듣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것 같은데 예문을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웁니다라는 한국어를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부사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배운다 중국어를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사고 순서라 그러는데요. 동사 앞부분은 우리랑 같고 동사 뒷부분의 목적어만 우리랑 좀 다르구나. 그것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배운다 중국어를 할 때 좀 여러분들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어요? 네, 그쵸. 우리는 이런 말 우리 안 써요.
오늘 학교에서 중국어 배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생략해요. 저희들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써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가서 중국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배운 또 우리의 사고 구조와 이제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뭐가 궁금하세요? 뭘 줬냐? 그래서 받았어요.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뭘 받았는지, 그죠? 저랑 어머님들과의 공통점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왓이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도 왓보다는 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가 용돈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자녀들이 그런 얘기들 하죠. 근데 중국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주셨어요. 하고 우리는 용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략하는 말을 여기다 또 넣어주셔야 돼요. 저에게. 그 다음에 용돈을. 그러면 이거 저에게 얘기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틀린 중국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셨어요. 또는 가르쳐요. 또는 알려줬어요. 라는 한 10개 정도의 동사들만 외우시면은 그 뒤에 우리는 잘 생략하는 후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꼭 언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중국에 유학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중국에서 6년 동안 이제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도 중국어를 참 잘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친구가 2명 있었고 방학 때 대만을 갔다 왔었어요. 단기 어학 연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중국 교수님한테 이제는 공부를 하면 우리는 논문으로 이렇게 심사를 받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한 외국어의 동시 통역도 혹시 아세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뜨는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어로는. 근데 저희들은 다 알아요. 거기서 6년, 8년 살았는데요. 어머님들이 딱 보시기엔, 중국어 정말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교수님이 빨간 걸로 저희들이 장문을 막 그 줄을 쳐 놓으셨어요. 이거는 우리식 사고 아니야. 그러니까 쓴 단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문장의 순서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생략된 거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어 하는 말만 잘하는 거지 근본적인 사고 순서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이런 사고 순서를 먼저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동사 앞에 부사어를 붙이는 거 우리하고 같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근데 동사 뒤에 그 목적어가 오는 것은 우리랑 좀 다르죠. 배웠어요. 중국어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잖아요. 근데도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마음 투자했는데 많이 못 배우는 거가 훈련을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훈련이냐면 영어 시간에도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영어를 보면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영어 문장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원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게 한국어 실력만 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모국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한국어예요. 그러면 그 한국어라는 자료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요. 우리는 학교에서 먹어요. 밥을.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재배치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한 학기 또는 5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 그 훈련을 하시면은요, 어머님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는 학교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바로 저한테 리스판스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먹어요. 밥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시면 어머님들도 중국 사람들하고 같은 순서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먹어요 밥을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훈련을 이제 하는데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는 하면은 사전을 중국어 사전을 딱 펼쳐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我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하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今天 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오늘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今天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학교에서는 없어요. 사전에. 그 다음에 먹다라는 것 있어요. 吃 밥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순서로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전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오소 원칙에서 어머님들에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먹어요 밥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그럼 그 정보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또 어떤 거 있죠? 사전에 없는 단어.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또 자녀들이 매우 많이 곤혹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마 얘기할 때 그 많은 것들 머리가 좋으니까 다 외웠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어떤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이 모두 몇 가지냐면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머님들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학교라는 것이 품사로 보면은 뭐죠? 명사.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명사면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在学校라고 얘기해요. 학교는 우리하고 같은 한자를 써요. 근데 이런 在라든지 또는 다른 뭐 전치사를 어떻게 써요? 그러면은 그냥 막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캐나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오늘 밥 먹었어 그래요. 그럼 제가 걔를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야 너 어디 그런 한국어를 쓸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부터는 내 가하고 가를 써줄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중국에 가서 또는 중국 사람들하고 또 요즘에는 대만하고 홍콩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시는 단어에다가 아무 전치사 하나 붙이시면 그분들이 이거요 이용 쓰지 말고 짜이 쓰세요 하고 가르쳐 주세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사전에 없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 그래도 명사가 주어지면은 명사 앞에다가 우리가 전치사를 붙인다 이런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요,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부사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명사가 또 있는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엄마의 눈은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마의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엄마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관형사를 만들 때는 뒤에다가 조사를 붙이시면 되는데요. 이 조서가 우리나라 말처럼 많지가 않고요. 하나예요. 요거 적자. 이거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엄마의 눈은 예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녀들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그러면 엄마 눈 너무 예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엄마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마. 예, 그러면은 거기다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이러면은 엄마의. 어떻게 보면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수십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
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앞에는 전치사 붙이고 뒤에는 조사 붙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일소 원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명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뒤에 조사 붙이고 또는 앞에 전치사 붙이는구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소 원칙인데요. 이소 원칙도 너무 쉬워요. 중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동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나 먹는 거 좋아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먹는 것이라는 거 사전에 없어요. 먹다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할 때는 뭐 eating 해가지고 ing형을 붙이신다든지 우리 먹는 것 해서 의존 대명사를 붙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그렇게 안 얘기해요. 그냥 먹는 것이라는 것이 명사로 써요. 동사가 먹다가. 그러니까 동사 자체가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我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喜欢 먹다가 뭐냐면은 吃예요. 근데 이 동사에 ing형도 안 오고 앞에 to도 안 오고 우리처럼 것이라는 의존 대명사도 오지 않아요. 그냥 써주시면 돼요.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좋아해요. 뭐뭐를 요거만 순서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동사가 그냥 바로 명사 구실을 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간형사 구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사에다가 우리가 아까도 배웠죠. 조사. 어떤 거 붙인다고 그랬죠? 적. 그래서 저는 그 만드는 방법이 좋아요. 만드는 방법이 참 좋네요. 그럴 때 만드는이라는 것은 사전에 없잖아요. 그러면 만드는에서 우리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 있죠? 만들다. 거기다가 뭐만 붙이시면 돼요? 더. 이것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만들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중국어로 얘기하죠. 그래서 做的 이렇게 얘기하세요. 做的 뭐 이렇게 방법은 좋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동사가 명사의 구실도 하고 동사가 관형사 구실을 할 땐 뒤에다가 조사만 붙이는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삼소 원칙은 이거는 너무 쉬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거예요. 형용사를 이용하는 건데요. 형용사가 한국어에서는 동사 구실을 해요. 예를 들면 어머니 예쁘시네요. 그래도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예쁘네요라는 형용사가 동사 구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동사 구실을 하죠. 근데 중국어는 형용사가 동사 구실을 해요. 그래서 영어와 같이 비동사 같은 걸 붙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어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부사를 많이 붙여요. 부사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동사 구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가시면 이제 중국어를 하시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와, 很好 막 이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머님들처럼 예쁘신 분들한테 很漂亮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很이 very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very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붙이는 부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왜 중국에 가서 돈 벌자 볼펜 하나 팔면 1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셔가지고 이게 거래를 하세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很好 막 그래요. 그 우리 아버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 이거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된 거가 아니라 어떤 그들의 어떤 습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 형용사를 동사 구실을 할 때는 부사를 붙여서 형용사를 이렇게 동사 구실을 하는구나 하고 요 원리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소 원칙인데요. 여기 1소 원칙, 2소 원칙, 3소 원칙까지는 단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없는 말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이 네 번째는 이제는 비교적 긴 문장이나 복문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사소 원칙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 어머님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하면은 주어 먼저 나오고 뭐가 나온대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생각해요를 상자를 써요. 우리가 같아요. 我想. 그리고 어머님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예쁘다 할 때 이 사람들 부사를 붙인다 그랬어요. 很漂亮. 그러니까 어머님이 매우 예쁜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요라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 여기다가 뭐 that이라든지 which라든지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이 참 예쁘다고 이라고 뭐 이런 조사를 붙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절이 명사구시를 해가지고 동사 뒤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이 조금 길어진 것뿐이에요. 나는 좋아해요 밥을 할 때 밥 하나 단어 맞죠. 여기서는 어머님이 매우 아름답네요가 하나의 단어처럼 처리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앞뒤 아무거나 안 붙여셔도 돼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어를 배우시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몸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은 꼭 제가 당신을 만나러 가야 되겠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은 사전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영어처럼 because라는 그런 접속사를 쓰듯이 중국어도 절에다가 접속사를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인의 사고 구조가 우리랑 매우 비슷하구나. 나는 오늘 방송국에서 같아요. 배웠어요. 중국어를 그것만 바꾸시면 되는데 내가 방송국에서 할 때 그런 거 사전에 없어요. 사전에 있는 것은 방송국. 그럴 때는 뭐 붙이면 앞에다가 전치사. 근데 방송국의 밥은 맛있어요. 그럴 때는 명사 방송국 뒤에다 뭐 붙이면 돼요? 조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매우 예쁘네요. 또는 안 예쁘네요. 근데 안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동사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참 먹는 거 좋아해요. 이런 말 잘 쓰는데, 먹는 것 이러지 않고 그냥 먹다가 온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절을 얘기할 때, 그 절 앞에다가 영어와 같이 접속사를 붙인다라는 거. 그런 몇 가지, 4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예외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오소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소 원칙은 중국어는 우리가 이제는 영어는 하드 그래머라고 그러고 중국어는 소프트 그래머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은 문법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배우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엄마의 눈은 예뻐요. 이럴 때 엄마라는 명사 뒤에다 조사 붙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단체를 가리키거나 어떤 무슨 뭐 친족을 가리킬 때는 조사를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역사는 그러면 뭐 한국 조사 더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역사. 우리 학교 식당은 이럴 때 우리 더에다가 조사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교 식당 그대로 명사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국인의 사고 순서와 또 그 안에 사전에 없는 단어들을 만드는 5가지의 원칙을 배우셨는데 이런 것만 잘한다고 중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그들과 같은 발음을 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혹시 중국어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중국 애들은 말할 때 막 이런 거 같죠, 그죠? 예. 그래서 막 띵호아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성조라고 그래요. 성조. 성조가 뭐냐면은 그 소리성자라고 가락주자예요. 소리에 뭐가 있다? 가락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아까 원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조라고 그러는데 4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4개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이제 1성, 또 그다음에 몇 성이 있을까요? 2성, 그다음에 3성, 그다음에 4성. 이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에요, 중국어는. 예를 들면 마 그러면은 뭐냐면 엄마란 뜻이 돼요. 자모와 자음과 모음 같아요. 근데 성조만 달라요. 요걸 1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그래요. 그래서 마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 그러면은 그 삼옷 있죠. 삼옷.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마 그래요. 그래서 자음도 같고 모음도 같은데 1성과 2성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다음에 마 그러면은 3성이 되거든요. 그거는 뭐가 되냐면 말이 돼요. 타는 말. 그다음에 마 그러면은 욕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같지만 성조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거 어려워서 중국어 안 배우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1성은요. 그 산, 도끼 아세요?
네, 산의 높이예요.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성미가 급하잖아요. 우리 빨리빨리 좋아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길게 들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마. 네,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시죠? 산으로 해볼게요. 산. 네, 그게 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은요, 어머님도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전화할 때,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왔잖아요. 따르르르 왔는데, 뭐? 안 들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뭐? 네, 그게 이성이에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보세요. 뭐? 네, 그게 이성이에요. 마? 네, 너무 웃기죠? 그게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은 이제 학생들이 연애에서 실패하면 절 찾아와요. 그러면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동조만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동조하면 그래. 그게 삼성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 네, 너무 쉽죠? 그게 삼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성은요, 어머님들 실생활에 되게 짜증나는 일 많으시죠? 네, 벽돌 들어주세요. 벽돌이요. 지금 앞에 벽돌 안 보이세요? 네, 자, 벽돌 던지세요. 네, 우리 격파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사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일성부터 너무 쉬워요. 자, 일성은 좀만 길게. 그 다음에 이성은 뭐? 삼성은 그래, 마. 사성은 우리 격파하는 거예요. 마. 네, 그래서 한번 저랑 따라해 볼게요. 마.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중국어 교사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다르구나, 중국 사람들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 중국 사람 좋아해 짜장면. 자, 우리 혹시 옛날 왕서방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 좋아해. 뭐라고 했죠? 짜장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면 되게 잘난 척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음의 위치와 그 다음에 혀의 위치와 또 성대 떠는 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에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 그래서 우가 아니라 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오리.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할 때 그 사람들 중국 이렇게 발음 못해요. 한국어는 상당히 어려운 언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예, 왜냐면 혀가 앞으로 가서 그래요. 중국. 예, 성자 아까 집어넣으시고요. 사람이 안 되고요. 혀가 앞에 가서 나서 사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아해. 네, 짜장면 할 때요. 이 사람들 혀끝이 윗니 아랫니 뒤에 꼭 닿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짜장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농어학교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긴 한데, 그들의 혀의 위치와 모음의 위치와 또 어떤 그 사람들의 그런 자음과 모음이 우리랑 다르고 여기다 뭐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성조까지 집어넣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 중국 사람 좋아해. 짜장면.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중국어하고 한국어의 차이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락이 있더라.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그 다음에 성대를 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이렇게 안 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대를 떠는구나. 그 다음에 모음이 우리랑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유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오유, 오이 이러는 것을 그 사람들은 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망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비음이 강해서요. 망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사람 짜장면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거를 그 사람들 성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우리 중국 사람 짜장면 좋아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성 구조가 우리랑 어때요? 어머님들 보시기 좀 다르죠? 이런 거를 가지고 중국어를 갖지 않고 우리 한국어로도 충분히 연습을 하면 아마도 5개월 후면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들 놀랄 거예요. 완전 중국 사람이구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연습을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아마 어머님들의 중국어는 중국 사람들이 놀랄만한 중국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 교수님 강의 참 재밌었네, 그렇죠? 네.
저보다 강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우리 민 교수님 나와서 강의하시라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 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언어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가 틀렸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가장 핵심은 순서가 바뀐 것이고, 순서가 바뀌고 나서 있는 원칙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대 원리 5소 원칙에서 지금 우리 5소 원칙이라는 걸 여러 번 배웠죠? 자, 일단 5소 원칙이요. 어떻게 틀린가 보죠.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한국어, 영어부터 시작하죠.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대 원리는 명사에 대한 거였어요. 그렇죠? 영어에서는요. 명사밖에 없는 경우에 앞에다 뭐를 붙인다고 여러분들 배웠어요? 전치사를 붙인다고요. 그러니까는 on the hil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언덕 위에 할 때 뒤에다 붙인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죠. 언덕이란 말 뒤에다 뭘 붙여. 그렇죠? 조사에서 언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말은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의 중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명사가 있으면은 영어처럼 앞에 뭘 더 붙입니까? 전치사 붙이는 거 배웠죠. 무슨 전치사 붙여요? 아무 전치사나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중국어는 한국말 비슷하게 명사 뒤에 또 뭐를 붙이는 거 배웠어요. 조사 붙이는 거 배웠죠. 이렇게 한국말을 적하는 무슨 더 해서 의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게 원칙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더 들게요. 동사, 제2원칙은 동사에 대한 것이에요. 동사에서요. 먹다라는 동사 it을 먹는 것 할 때는 동사 앞에다 뭘 붙인다 그랬어요? to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한국말은 그렇지 않아요. 먹다라는 것이 있는데 뭐 먹을 것 이렇게 할 때는 뭘 바꿀까요? 뒤를 바꿔요. 여기서도 뒤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동사의 용언의 어미를 활용해서 변화시킨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국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들어보셨죠? 그냥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 자체를 뭐로 쓰니까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명사로 쓰잖아요. 그래서 먹다 한 거를 먹다도 되지만 먹는 것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요. 우리가 따로따로 배웠을 때는 각 언어가 전부 굉장히 복잡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때요? 다 같은 데서 약간의 변화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한국말만 잘 알면은 사실은 다른 언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외국어를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한국말은 잘해요. 하지만 어떻게 배웠냐면 저절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배웠으니까 한국말은 잘하지만 어떻게 해서 잘해지는지도 모르고 한국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외국어를 잘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말만 잘하면은 영어도 잘할 수 있고 중국말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인데요. 저는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뭐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인데도 한국말은 그냥 저절로 잘하기만 했지 진짜 한국말을 잘 몰랐다고요. 하지만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거꾸로 한국말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국말 공부를 정말 우리 민족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중국어 강좌가 있으면서 외국어와 한국말의 서로 다른 점을 세 가지를 지적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지적됐지만 외국어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생략이라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말은 거의다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세요.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비싼데요? 가요. 그럼 대화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외국인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떠하냐면 영어나 중국어를 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나는 비싸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략을 해버렸으니까 한국 사람도 영어를 쓰면은 생략된 영어가 쓰여져요. 근데 생략된 영어는 틀린 영어예요. 생략된 중국어는 틀린 중국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영어나 미국어, 그러니까는 저기 중국 사람들 중에서 약간 생략을 해서 쓰는 법칙이 있지만 대다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못한 이유는 우리는 거의 생략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순서의 차이인데요.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언덕 위의 집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떠하냐면 집, 언덕 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언덕 위에 집인데 미국 사람들은 house on the hill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중요한 걸 얘기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부수적인 거 얘기하는 거 배웠죠? 주어 동사하고 부수적인 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어 얘기하고 뭐부터 해요? 부수적인 걸 먼저 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똑같잖아요. 언덕 위에라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 부수적인 거 먼저 얘기하고 집 얘기한다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인데 집이 어떻다는 거예요? 언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덕 위에 집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집이 중요하고 그 집이 언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런 제가 예문 들었는데요. 파일럿 어떤 그 비행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안에 있는 파일럿 그런다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파일럿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in the plane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요?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대로 생략하고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대로요. 요거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명사 앞에 명사 뒤에다가 변화시키고 미국 사람들은 명사 앞에 변화시키고 동사 앞을 미국 사람들은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동사 뒤를 변화시키고 이런 언어를 만드는 순서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모든 언어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 패턴을 이루고 있고 5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패턴과 5가지 부품을 익히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도 배울 수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는 능력을 갖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태까지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꼭 여러분들이 좋은 성취를 이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특별히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민성아 교수님에게도 감사하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